감정이 왜 중요할까 정리를 하면 내가 뭘 원하는지 지금, 그리고 타인과 어떻게 관계 맺고 소통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신호라는 거죠. 감정을 우리가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잘 돌봐줄, 잘 살펴봐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 조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오해가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 감정을 안 느끼고 싶어요. 이 부정적 감정 그냥 없애게 해주세요 라든지, 저는 합리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감정을 그냥 제거하고 합리적으로만 생각해서 결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감정 조절을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AI가 되자는지 얘기는 아니거든요. 감정 자체는 이제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사실 죄가 없어요.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신호거든요. 너가 잘하고 있다, 너가 지금 하는 행동 방식을 바꿔라, 그 신호 자체인데 그거는 죄가 없죠. 그걸 어떻게 다루고 감정적으로 되지 않는가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참는 것, 감정을 폭발하는 것 두 개 다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이제 많이 억누르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뭐 그 사람을 배려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잘 보면 사실 그 대상한테 진심으로 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뭐 그런 마음들이 쌓여 있거든요. 쟤는 나를 막 배려하지도 않고 이기적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걔한테 진정으로 편하게 관계하기가 어렵겠죠. 그 대상한테 참는다고 그게 이제 좋은 거는 아니다. 그리고 사실은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이 돼요. 우리가 뭐 일하거나 뭐 운동할 때만 에너지 소모가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억누르면은 사실 거기에 에너지가 되게 많이 소모가 돼서 내가 정작 집중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지금 현재 내가 몰입해야 되는 관계라든지 거기에 쓸 에너지 자체가 남아있지가 않아요. 되게 지쳐있고 무력감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이런 이제 단점도 있고요. 그리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제어하지 못한 상태로 표출되게 됩니다. 엉뚱한 대상에게 이제 표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정말 좀 불합리하게 많이 혼이 났어요, 상사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교감 선생님께서 사실 되게 억울하게 막 이제 지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그거를 내가 적절하게 그 감정을 잘 소화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이제 우리 자녀한테나 이제 남편한테 엉뚱하게 막 잔소리를 막 계속, 이건 대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 하면서 사실 그렇게 할 일도 아닌데 막 그러다가 남편도 갑자기 왜 이렇게 나한테 짜증이야,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안 좋은 일 있으면 네가 알아서 불집에 나한테 난리야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이제 격해지는 거거든요. 요런 이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쫄지 못한 방식으로 관계를 망쳐버리는 방식의 폭발이 일어난다. 사실 내가 이 대상이 나한테 되게 중요한 대상이고 나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나한테 너무 소중하고 내가 너무 존경하는 그런 대상인데 내가 그 대상이랑 적절하게 그 대상한테 쌓인 감정을 소화하지 않았던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제 막 막말을 쏟으면서 폭발을 해요. 그럼 그 관계가 틀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럼 이제 그 순간에는 막 시원한데 한 달, 두 달, 몇 년이 지나면은 사실 그 대상 나한테 너무 중요한 대상이었는데 아쉽다. 걔가 나한테 잘해준 것도 참 많았는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이런 이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정을 참는다라는 거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감정이 내가 뭘 원하는지 내 욕구를 알려주는 신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억누른다? 결국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 수 없게 된다.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나는 뭔가 인생이 재미가 없어.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 폭발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관계를 무너뜨릴 만큼 파괴적이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그렇게 폭발하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 감정을 잘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과대하게 그걸 느낄 수도 있고, 세분화해서 나는 되게 속상했고 그 사람이 날 인정해주지 않아서 서운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그냥 분노라는 하나의 감정의 덩어리를 뭉뚱그려서 느끼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감정을 느끼는 것과 그 상대한테 전달하는 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다 라고 보시는 거고요. 조절을 잘하는 거는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소화해서 적절하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관계에 전달하는 것까지를 의미를 합니다. 또 폭발하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되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되게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보통. 감정적인 사람을. 계속 잘하다가 한번 폭발하면 오히려 그게 훨씬 마이너스로 사람들은 지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팩트로 봐요. 알고 봤더니 저 사람 마음에는 저런 게 있었어 라고 그냥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잘하고 평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만약에 나를 지키고자 하는 감정이라면 사실 분노의 기능이 그거거든요. 날 보호해야 돼 라는 감정에서 올라오는 감정인데 그럼 그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폭발을 하면 날 지킬 수가 없게 되잖아요. 평판도 안 좋아지고 관계도 틀어지고 내 입지만 좁아지고 그래서 그에 걸맞는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감정 조절 능력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지키고 싶으면 단순히 감정을 터뜨릴 것이 아니라 침착하고 단호하게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하고 갈게요.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도대체 이 능력의 기반은 어디서 오냐. 그 슬프게도 이 부분 또한 부모 양육 과정 안에서 많은 부분이 이제 기반이 잡히기는 해요.